사남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넷플릭스의 사활을 걸고 만들었던 전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이 오징어 게임 2의 해외 반응 관련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2가 26일 기준으로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 동시에 개봉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해외 반응이 솔직히 좋지는 않았어요. 일단은 솔직하게 말해서 호평보다는 혹평이 많았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스포 없이 제작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징어 게임 2에 대한 최대한 적은 스포로 여러분들에게 리뷰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오징어 게임 1 관련해서 여러분들 로튼 토메이토라는 미국에서 가장 믿을 수 있을 만한 리뷰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리뷰 사이트에서 1 기준으로는 95%에 해당하는 신선도와 83%가 좋아요를 누르면서 오징어 게임이 성공하는데 가장 커다란 원동력이 되기도 하면서 이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이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 기준으로는 굉장히 센세이션하다, 생각보다 속도감도 빠르며 우리가 잊고 있었던 향수를 가지고 왔으며 어린아이들의 놀이에서 착안한 것들이 현재 경쟁 게임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사회적인 비판 메시지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점이 굉장히 커다란 호평을 받게 되게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뒀었죠. 여기에 대해서 많은 기대감이 바로 들어간 게 오징어 게임 2죠. 다만 리뷰는 원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나쁘다고 할 수 있는 스코어는 아니에요. 84점에 해당하는 신선도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다가 좋아요를 64%에 해당하는 인원들이 조금 더 부족했다. 전번 시즌은 83%, 이번에는 64%에 해당하면서 지지율이라고 할 수 있죠. 지지율이 20%가량 빠진 상황이 돼버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안에서 일반 대중들의 평가와 전문가들의 평가가 양쪽 다 10%와 20%씩 내려온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는 여기에 대해서 광고에 어떻게든 사활을 걸고 대규모 이벤트를 개최를 한 상황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뉴욕에서는요 대규모로 체험관을 개최를 하게 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영희가 나와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여러분들이 테스트할 수 있게 됐고요. 여기에서 프랑스 파리에서는 상젤리제 중앙에서 대규모 인원들이 다 같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면서 오징어 게임 2 이벤트를 12월 1일 날 개최하면서 기대감들을 끌어올렸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결과가 그렇게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보다 비판들이 많이 쏟아졌는데요.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더 가디언 영국 쪽의 리뷰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2가 대중의 기대 속에 넷플릭스 속에 돌아왔지만 극 초반부는 극적으로 전개되지도 않았고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끌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후반부에 들어서야 본격적인 게임들이 시작되기는 하고 시리즈의 정체성을 되찾지만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긴 합니다. 초반부가 너무 루즈합니다. 기존의 날카로운 사회적인 풍자 대신 평범한 복수 스토리 전환이 되었고 사실상 예전에 원했던 독특한 설정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긴 하지만 그렇게 진행되지 않으며 불편한 감정을 유발합니다. 분명히 후반부에는 비틀어진 인간 본성에 대한 탐구가 있기는 하지만 다만 여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반전도 포함됐긴 하지만 시즌2 자체는 총평을 내리자면 초반의 늘어짐과 반복적인 플롯으로 인해서 많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후반에 들어서 어느 정도 매력을 되찾습니다. 라고 상업적 성공으로 인해서 시리즈의 창의적 완성도를 훼손했으며 새로운 서사적 깊이가 부족하고 첫 시즌의 요소를 너무 지나치게 재활용한 것 같으며 시즌3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더욱 발전된 이야기를 기대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혹평을 했고요. 그리고 뉴욕타임즈도 그렇게까지 좋은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야, 오징어 게임 2 이거 별거 아닌데 시즌2도 시즌 1의 반복이고 스토리가 전혀 확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공개가 되었지만 뉴욕타임즈는 전작과 비교해서 많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시즌 1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다시 듣는 것 같으며 시즌 2가 창의적인 확장보다는 반복에 머물러 있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상 뉴욕타임즈는 오징어 게임 2로 명명이 된 것이 사실
작품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이야기가 발전하는 연재물로 볼 것인가, 원장의 긴장감에 변형한 독립작품인가, 여러 의문을 제기하면서 17시간이 넘는 러닝타임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가 제대로 확장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시즌2의 등장인물들이 사실상 시즌1을 오마주한 수준으로 변형한 수준에 그쳤다라고 비판을 했으며, 오만한 래퍼, 연로한 어머니와 아들, 암호화폐 투자 실패자 등 사실상 예전에 있었던 캐릭터들을 답습한 부분들이 보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칼에 찔리고 총에 맞는 장면의 반복적인 묘사도 재미감보다는 피로감을 준다라고 덧붙였고요. 시즌1에 보여줬던 자본주의와 계급투쟁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 이번 시즌에는 이게 아니라 운명이다, 운명론전 관점으로 약화되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사회적 비판이 더 이상 작품의 핵심이 아니고 기존의 메시지가 결국 상업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시리즈의 창의적 완성도가 훼손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포함이 됐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동혁 감독의 연출적 재능은 돋보였다라고 덧붙이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타임지와 포브스에서도 사실 비슷한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이제 타임지와 포브스도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비판 내용이 거의 똑같았어요. 뭐라고 나왔느냐? 시즌 1의 사회적 비판과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참신함이 부족하다. 시즌 1을 고지고대로 가져다 쓴 것 같고 전개도 너무 느리고 불필요한 장면도 많고 사실 몰입이 되지 않는다. 핵 캐릭터도 활용하지 못하고 반복적인 스토리, 반복적인 캐릭터로 인해서 새로움이 부족하다라고 공통된 비판을 전달했고요. 요거는 제 개인적인 리뷰입니다. 솔직하게 제 개인적인 리뷰도 저도 솔직히 실망을 하긴 했어요. 솔직하게. 시즌3로 넘어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시즌2를 만드는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시즌2의 완성도가 사실 높지는 않아요. 원래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시즌이라는 건 커다란 그림을 그리고 있고 커다란 그림 내에서 작은 그림들을 시즌으로 완성시키는 게 저는 시즌제 드라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조그만 스토리가 완성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시즌2는 사실 그러지 못했어요. 각각의 캐릭터도 이 서사를 굉장히 많이 넣어놨거든요. 각각의 캐릭터의 서사를 쓰다 보니까 딱히 주인공한테 집중하지도 못했고 주인공에 대해서 감정이입도 사실 좀 잘 안 됐어요. 와, 너무너무 착한 캐릭터예요. 약간 정의감 넘치는 캐릭터라서 개인적으로는 입체적이지 않다. 시즌 1만큼 입체적이지 않다고. 시즌 1의 이정재는요, 그거 기억나요? 오일남 아저씨한테 사기쳤던 거. 이거 그거 나 줘요. 뭐라고? 하면서 오일남 아저씨가 그 당시에 연기를 아주 기깔나게 잘했었는데 그때의 이정재는 입체적인 캐릭터였어요. 나쁜 짓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죄책감도 받고 그로 인해서 눈물도 흘리고 절망도 하고 실망도 하는 캐릭터였는데 이번에 이정재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굉장히 조금 실망스러운 시즌이었다. 시즌 1만큼의 재미는 없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중요한 게 또 다른 기회를 얻었으니까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솔직히 원하는 건 그거잖아. 오케이, 5게임 알았어, 별로 예전만큼 재미는 없었구나. 그럼 주식은 어떻게 될 건데? 자, 일단은요, 뭐 이미 아시겠지만 오징어 게임 2에 관련된 주가가 한국에서는 이미 폭락을 했었죠. 일단 오징어 게임 2의 주연 배우 이정재스가 대주주인 기업은 사실 30%에 해당하는 주가 하락을 그 당일날 겪었고요. 오징어 게임 2 영상의 특수 효과를 맡았던 위지 스튜디오 랑텍스터, 그리고 제작사인 사이런스 픽처스에 투자한 쇼박스도 다 20% 언저리의 주가 하락을 겪었고, 넷플릭스도 이게 공개된 이후에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하면서 약 이틀 만에 거의 한 3%가량 빠졌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넷플릭스는 그렇게 많이 안 빠졌나요? 넷플릭스 망한 거 아닌가요? 자, 넷플릭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징어 게임 2가 공개 3일 만에 모든 나라에서 1위를 차지를 하긴 했습니다. 망하기는 했는데 오징어 게임 2 사실 뭐 혹평 받긴 했고 리뷰도 안 좋았지만 결국 사람들은 봤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주지는 않았지만 93개국에서 정상을 찍으면서 신드롬급 드라마로 전 세계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넷플릭스는요, 오징어 게임 2에 굉장히 크게 투자를 했지만 여기에만 투자한 거는 아니에요. 뭐냐? 넷플릭스는요, 분명히 오징어 게임 2도 굉장히 큰 투자를 했지만 그거보다 더 큰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냐? 바로 NFL에 대한 생중계, 스포츠에 대한 생중계로 넷플릭스가 넘어가려고 하고 있죠. 이거는 제가 넷플릭스 어닝 때부터 얘기를 해드렸지만 얘네가 여기에 큰 사활을 걸고 있어요. 앞으로 넷플릭스는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게임, 스포츠도 같이 하는 채널이 될 겁니다. NFL,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스포츠, 가장 많이 보는 스포츠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2,200억 원을 투자를 했고 300억 원의 비욘세를 모셔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계를 2,430만 명이 시청을 하게 되게 되면서 굉장히 커다란 성공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징어 게임 2에 대한 평가가 혹평이 많았기 때문에 분명히 넷플릭스의 주가가 떨어지긴 했지만 다행히 이걸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넷플릭스에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분명히 넷플릭스를 포함한 여러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시즌2로 인해서 넷플릭스가 크게 타격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 전 세계 1위를 찍었고 결국 결론은 시즌3를 사람들이 많이 보느냐가 가장 주요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것에 이어지는 징검다리로서는 시즌2가 어떻게 보면 실망스럽다라는 점이 시즌3에 대한 공격분을 키울 수는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넷플릭스 관련된 이야기도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전 세계의 평가, 그리고 실질적인 결과, 그리고 앞으로 주가에 관련된 부분들도 여러분들하고 한번 아주 간단하게 다뤄봤던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유사남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비디오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